아이 메이크업에서 이제는 세 번째로 마스카라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텐데요. 마스카라는 아시다시피 기능으로는 속눈썹을 길고 짙게 보이게 하는데 중점을 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볼륨, 그 다음에 눈매를 이제 깊어 보이게 하는 그런 연출을 하죠. 그래서 마스카라 종류 보면 뭐 볼륨, 그 다음에 롱 레스팅 뭐 이런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그 다음에 눈동자를 선명하게 하고 큰 눈매를 연출해서 입체감 있게 이제 표현한다 해서 이제 마스카라의 기능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스카라의 종류에는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어떤 게 있냐면 말 그대로 볼륨을 풍성하게 해줄 수 있는 볼륨 마스카라, 그 다음에 뭐 C컬, J컬, 뭐 컬링에 중점을 둔 컬링 마스카라, 그 다음에 길어 보이는 롱래쉬 마스카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워터프루프, 물 속에서도 지워지지 않는 그런 마스카라가 있고, 그 다음에 뭐 투명 마스카라도 있죠. 그 다음에 뭐 베이스 마스카라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또 마스카라를 하고, 그 다음에 마스카라를 고정시키는 마스카라 픽서, 이렇게 종류가 있어요. 볼륨 마스카라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풍성해 보이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컬링은 업 시켜주는 거. 그래서 강도가 뛰어난 마스카라액과 특수 컬업 브러쉬를 이용해서 오랜 시간 컬을 유지시켜주는, 그 다음에 속눈썹을 부드럽게 올려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롱 래쉬 마스카라는 그 섬유질 같은 그런 걸 넣어서 끝에를 조금 길게 더 길어 보이게 연장을 해서 길게 보이는 효과 같은 효과를 주는 그런 마스카라가 한때 유행도 했었고, 그런 게 나와 있었죠. 그 다음에 속눈썹 중간에서 끝부분을 향해서 밖으로 연결한다는 느낌으로 밖으로 이렇게 길게 연결해서 바른다는 느낌을 주면서 바르면 되고, 그 다음에 워터프루프는 다 아시겠지만 땀이나 물에 잘 지워지지 않는 타입으로 약간 속눈썹을 코팅해 준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풍성해 보이거나 부드럽게 한다기보다는 이건 말 그대로 기능을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뭐 수영할 때 약간 다소 딱딱한 느낌을 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여름철에 수영할 때 바캉스 갔을 때 속눈썹 마스카라 잘 번지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효과가 좋겠죠. 그 다음에 이제 무색 마스카라, 투명 마스카라로 그냥 결만 이렇게 잡아주는. 그 다음에 인조 속눈썹을 한 다음에 그거를 이렇게 잡아줄 때도 쓰고, 그 다음에 남성분들 이제는 어떤 분장 같은 거 할 때 속눈썹을 뭐 정리해 준다거나 할 때 투명 마스카라 쓰고요. 그 다음 베이스 마스카라는 뭐냐면 마스카라 바르기 전에 그 마스카라의 그 밀착력을 좀 높이는, 그리고 좀 길어 보이는 효과가 줄 수 있는 그런 베이스 메이크업 마스카라도 있고, 그 다음에 픽서, 컬의 지속력을 이제 높여주는 게 있죠. 보시면 이제 뭐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런 거.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볼륨 마스카라랑 이제 컬링 마스카라, 이게 브러쉬 모양 자체들이 좀 달라요. 볼륨은 약간 브러쉬 자체가 풍성하고, 컬링은 컬이 이렇게 좀 적고, 롱래쉬도 보시면 다 다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 인해서 여러 가지 종류가 나타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투명 마스카라 보셨을 거예요. 이거는 투명 마스카라 같은 거 아이브로도 가끔 쓰기도 하고, 그 다음 베이스 마스카라, 그 다음에 요거는 픽서도 예전에는 많이 썼는데 요즘도 뭐 이거 중점적으로 이제 하게 되면, 정식 메이크업 같은 거 하게 되면 많이 쓰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다 알고는 있지만 정식으로는 정확하게는 모를 수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보시면 우선은 아이리시 컬러를 이용해서 눈썹 뿌리부터 해가지고 2, 3에 나누어서, 이게 한 번에 올리는 게 아니라 뿌리, 중간, 끝 이렇게 두세 번 정도 나눠서 자연스럽게 올려준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아이라인이라든지 마스카라도 마찬가지, 이 시선이 되게 중요해요. 우리는 이제는 하는 입장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눈을 이렇게 깔아야 돼. 무릎을 보라고 해요, 거의. 무릎을 보게 한 다음에 살짝 텐션을 주면서 눈두덩이를 끌어올리죠. 그 다음에 아래 방향으로 3, 4회 쓸어준다. 그리고 나면 눈을 이제 내려본 상태에서 아래로 한 다음에 다시 또 이제 시선을 조금 위로 올리세요 하면은 눈이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럼 그때 또 한번 쓸어주고, 그 다음에 언더 같은 경우에도 좌우로 브러쉬 끝으로 결에서 이제 마스카라를 해주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는 마스카라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이게 많이 바르게 되면 이게 뭉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한 번 바르고 난 다음에 좀 마른 상태에서 한 번 더 발라주면 볼륨이 훨씬 볼륨감이 있고 조금 길어 보이는 수가 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는 인조 속눈썹. 이제는 아이 메이크업은 마지막으로 이제 인조 속눈썹 네 번째. 자, 인조 속눈썹은 왜 붙이냐 기능을 보게 되면 뭐 마스카라와 같은 기능이기는 해요. 눈매를 더욱 또렷하게 보이게 하고 속눈썹을 짙고 풍성하게 만들어서 깊이 있는 눈매를 연출하고 그 다음에 다양한 형태와 색상으로 원하는 이미지를 연출할 수 있다. 이따가 종류를 또 보시겠지만 종류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그런 거에 따라서 그 이미지를 내가 원하는 이미지를 연출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보시면 마스카라 종류가 그냥 이런 게 있어요. 스트랩 래쉬라고 해서 이렇게 한꺼번에 붙어 있어. 이렇게 완전 그냥 통으로 붙어 있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거 인디비주얼 래쉬라고 해서 이거는 가닥가닥 져 있는 거. 그 다음에는 이제 연장용이 또 따로 있어요. 이렇게 쫙 붙어 있는. 자, 스트랩 래쉬를 보면 눈 모양으로 이제 휘어져 있어요. 휘어진 띠에 인조 속눈썹이 붙여져 있는 그대로 이제 그 모델의 눈 길이에 맞게 잘라가지고 이제는 이용을 하면 되고요. 이거는 통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붙이기가 쉽다. 그런데 이제 눈 앞머리는 바짝 붙이게 되면 이렇게 여기가 좀 이렇게 불편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한 2mm 정도 띄고 붙이는 게 좋다. 그 다음에 이제 인디비주얼 래쉬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말 그대로 가닥가닥 떨어져 있는 한 가닥 또는 두세 가닥. 요것도 이제 하나씩 붙여가지고 이제 일회용으로 쓸 수 있는 속눈썹이고요. 본래 만약에 속눈썹이 좀 길다. 그럼 중간중간 하나씩 붙여도 되고 많이 없다 그러면 그 자기 눈썹의 이렇게 양을 조절해가지고 적당하게 자연스럽게 붙이는 게 가장 좋다. 그 다음에 스트랩 래쉬를 필요한 만큼 가닥을 잘라서 사용을 할 수도 있고요. 꼭 뭐 끝에는 스트랩 래쉬 쓰고 앞에는 인디비주얼 래쉬를 쓰고 그렇게도 복합적으로도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연장용 래쉬. 이것도 이제 많이 연장하시는 분은 보셨을 거예요. 본인의 속눈썹 위에 핀셋으로 이렇게 붙이는 연장을 시키는 거죠. 심듯이. 네, 속눈썹을 풍성하게 보이게 하고 속 쌍꺼풀인 경우에는 뭐 더 효과적이다. 눈이 딱 떠지면서 라인이 좀 생기기도 하거든요. 이렇게 무거우니까. 뭐 2주에서 4주 정도 지속이 가능하죠. 자연스러운 연출. 너무 길지 않고 이렇게 조금 자기 속눈썹과 비슷하게 하면 가장 자연스럽게 이제 연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붙이는 방법을 볼게요. 스트랩 래쉬 이렇게 붙어 있는, 다 통으로 붙어 있는 거는 여기 보면 우선 섀도우를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아이라인을 하고 마스카라를 해서 이렇게 살짝 잡아준 다음에 이제 그 속눈썹을 붙이면 되거든요. 핀셋을 이용해서 뭘 떼야죠. 그죠? 뗀 다음에 눈의 길이보다 1에서 2mm 정도 약간 길게 끝을 구부린다. 그래서 곡선, 그 모델 눈에 맞게 이제는 곡선을 맞게 맞춰야겠죠. 그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는
띠의 안쪽 선에 따라서 속눈썹 접착제를 붙여야 되죠. 그다음에 여기 센터보다는 이 끝이 잘 떨어지기 때문에 이 끝에는 이제 한 번씩 더 바르고, 그 다음에 이거 바로 붙이는 게 아니라 약간의 그 접착제가 약간 굳은 상태에서, 완전 굳는 게 아니라 살짝 굳은 상태, 한 5초 정도, 1, 2, 3, 4, 5 정도 기다린 다음에 눈을 시선 아래로 한 다음에 중앙부터 붙이는 거예요. 중앙에서부터 눈꼬리 순으로 속눈썹에 가까이 붙여야 된다. 이게 중요한 키포인트예요. 중앙, 앞머리에서부터 중앙에서 눈꼬리 이렇게 순서대로 붙인다. 자, 그 다음은 눈꼬리 부분은 아이라인 형태에 맞춰서 이렇게 붙이면 되고요. 그 다음에 눈을 좀 살짝 감게 한 다음에 면봉으로 조금 눌러서 들뜬 부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밀착을 시켜주면서 붙여야겠죠. 자, 그 다음에는 이게 그 풀도 접착제도 뭐 검은색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약간 불투명한 흰색이 있고 막 그러잖아요. 마른 속눈썹 풀 자국이 보일 때가 있어요. 약간의 그 접착풀을 많이 사용할 경우는. 그래서 붙인 후에는 그 위에 다시 한번 아이라인을 그려줘요. 그래야 조금 더 또렷하게 보이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마스카라를 해서 인조 속눈썹하고 그 자연 속눈썹이 이중으로 나오지 않게 일치가 되게 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속눈썹 제거하고 관리 방법을 보면 워터타입 아이 리무버를 화장솜에 적셔서 눈가에 댄 다음에 속눈썹 풀이 약간 부드러워지면 꼬리에서부터 눈머리로 향해 떼고, 붙이는 건 눈머리부터 중앙 꼬리잖아요. 떼는 건 이제 반대. 떼어낸 속눈썹은 재사용 시 접착제를 손으로 완전히 뗀 후에 사용을 하면 좋고, 그 다음에 면봉에 아이 리무버 묻혀 산후라를 마스카라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인조 속눈썹 같은 경우는 그냥 조금 이제 일회용이다라고 이제 사용을 하시면 되고, 연장 같은 다 그냥 다시 사용은 많이는 안 하죠. 그죠? 그냥 일회용으로 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메이크업 요즘 많이 하죠. 발랄해 보이기 때문에. 자, 치크 메이크업을 하는 이유는 뭘까? 창백한 얼굴에 혈색을 부해서 건강하고 생기 있게 보이도록 하는 거. 그 다음에 얼굴형을 보완이나 수정해주고 입체감 있는 얼굴로 표현해 줄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분려서의 방법에 따라서 다양한 이미지가 돼요. 우리 그때 배웠잖아요. 각진 얼굴 뭐 하는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컬러도 마찬가지고, 그 사람의 톤에 따라서 쿨톤인지 웜톤인지, 웜톤도 가을인지 겨울인지, 쿨톤도 뭐 여름인지 겨울인지에 따라서 다르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자, 치크 메이크업의 종류에는 지금 3가지가 나와 있어요. 케이크 타입이 있고요. 우리 파운데이션 같은, 그 다음에 크림 타입이 있고, 그 다음에 파우더 타입이 있어요. 가장 많이 쓰는 건 이제 케이크 타입을 가장 많이 쓰죠. 파우더를 압축한 형태로 누구나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크림 타입은 손이나 스펀지를 이용해서 파우더 바르기 전에 이제 이용해서 그 위에 마지막에 파우더 바르면서 그 유분감을 없애주기도 하거든요. 그레데이션이 용이하고 발색력과 지속력이 좋다. 크림은. 파우더 같은 경우에는 가루 형태로 되어 있는 것들 또 많이 쓰는데, 요거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출할 때 대신에 이제 뭉치지 않게 양 조절하는 게 중요하다. 여기 보시면 케이크 타입 이렇게 제일 많이 쓰죠. 그 다음에 이런 스틱 타입도 있고 크림 타입, 그 다음에 이제 파우더 타입, 이것도 많이 쓰죠. 가장 쉽게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건 이제 케이크 타입이고, 그 다음에 이제는 피부톤에 따른 치크 색상을 볼 수가 있는데요. 최고 밝은 피부톤, 자기 원래는 하얀 그 밝은 피부톤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이제 핑크 계열,
베이비 핑크라든지 여기 보시면 로즈 핑크라든지 그 다음에 페일 애브리콧이라고 해서 약간 노란기 도는 이제 이런 핑크들이 있어요. 요거는 밝은 톤은 이제 핑크 계열. 그 다음에 약간 노르스름하고 창백한 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렌지나 코럴 잘 많이 쓰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약간 이걸 제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아주 하얗지 않으면. 그래서 살몬 핑크라든지 스칼렛 뭐 이런 거 오렌지나 코랄 계열 요거 제일 많이 쓰죠. 우리나라 사람들. 아마 그걸 제일 많이 쓸 거예요. 그냥 보통의 피부라면.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조금 뭐 선탠을 했다거나 아니면 조금 피부가 저기 뭐 검어접접한 사람들은 브라운 계열 많이 쓰죠. 왜냐면은 이런 사람들 핑크 쓰면 막 둥둥 떠요. 그래서 딥브론즈라든지 피치 많이 쓰고 펌킨, 호박 색깔 약간 요런 그런 색의 이제 그 색상을 씁니다. 자, 그러면 색상 계열로 이제 이미지가 나타나죠. 자, 핑크 계열 같은 경우에는 되게 귀엽고 여성스럽고 청순해 보인다. 우리가 가장 원하는, 그렇죠? 그렇지만 쉽지 않은. 그 다음에 레드 계열도 많이 하죠. 약간 진하게는 하지 않더라도 강렬하고 정열적이고 화려해 보인다. 약간 그런 뭐 파티 메이크업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 그 다음에 오렌지도 많이 해요. 건강하고 발랄해 보이고. 자, 브라운은 약간 차분하고 자연스럽고 좀 세련돼 보인다. 퍼플. 퍼플 같은 경우에는 막 이렇게 하진 않지만 눈밑이라든지 좀 밝게 보이는 부분 같은 데도 치크를 하기도 하거든요. 약간 지적이고 이제 우아하고 여성스럽고 이제 폼이 있어 보인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치크는 어디에다가 해야 되냐? 얼굴형에 따른 치크 방법을 보시면, 자, 얼굴이 긴 사람들 있잖아요. 긴 사람들. 얼굴이 긴 사람들은 눈 앞머리를 향해서 해요. 이렇게 쳐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고, 둥근 사람은 너무 둥글둥글하니까 이걸 좀 반대로 약간 조금 뭐 샤프하게 보인다 이런 걸 원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입 꼬리를 향해서 이렇게 쳐준다는 거지. 입 꼬리를 향해서 중요해요. 그 다음에 역삼각형은 코끝 좀 달라요. 둥근 거하고. 자, 그리고 사각형 같은 경우는 둥근 느낌으로 턱끝을 향해 그 다음에 다이아몬드형 약간 다이아몬드 있죠. 둥근 느낌으로 얘는 광대뼈를 감싸듯이 또 본인의 얼굴형에 맞게 치크하는 이제 위치 방법을 알려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어디에다가 치크를 하면 어떤 이미지가 되는지 또 달라지잖아요. 자, 여성스러운 이미지를 난 하고 싶어. 그리고 나는 오늘은 여성스러운 이제 메이크업으로 여성스러운 옷을 그 TPO에 맞게 그런 입었어요. 그러면은 얘는 이제 볼뼈를 중심으로 해서 눈 주위 관자놀이 방향으로 이렇게 얇게 이렇게 펴준다라고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좀 세련되고 난 지적이고 어디 뭐 차가운 도시 여자 약간 이런 느낌이다. 그러면은 볼뼈 위쪽 밝은 색을 하이라이트 여기다가 좀 넣어주고 그 다음에 약간 밑은 약간 어두운 색으로 표현하면 지적이고 세련된 느낌이 나타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는 생기발랄하고 난 활동적인 이미지를 하고 싶으면 볼뼈 아래 이제 사선 방향 느낌으로 조금 어둡게 넣어주면 되고요. 귀여운 이미지인데 요즘 젊은 친구들이나 좀 많이 나이가 이제 있으셔도 조금 어려 보이고 생기발랄해 보이고 싶은 분들은 웃을 때 생긴 여기 눈밑 여기 있잖아요. 여기 거기에 이렇게 동그랗게 해주는 그런 또 메이크업이 유행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또 많이 하죠. 그래서 이 치크 위치에 따라서 이제 그런
이미지라든지 그 다음에 얼굴 본인의 그 얼굴형에 따른 치크 이제 방법들, 치크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이제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립 메이크업을 볼 거예요. 립. 자, 립 메이크업은 하는 이유는 입술 형태의 단점을 수정 보완해서 이미지를 향상시키고 다양한 색상을 이용해서 입체감을 부여하고 화사하게 연출해주고 외부 자극으로부터 입술을 보호하고 입술의 건조함을 이제 방지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보면 화장을 다 했는데 립을 안 바르면 어디 아픈가 화장을 덜 했네 뭐 당연히 덜한 건 맞지만 약간 립스틱을 립 메이크업을 안 하면 어딘가 뭐 아파 보인다 약간 그런 이미지도 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립의 이제 종류를 보면 지금 종류 6가지 나와 있거든요. 립밤, 그 다음에 립 라이너 펜슬, 그 다음에 립스틱, 립 크레용, 립 글로즈, 립 틴트. 자, 입술의 수분과, 립밤 같은 경우에는 입술의 수분과 영양을 공급하는 보습제 역할을 한다라고 보면 되고요. 립 라이너 펜슬은 우리 윤곽 잡아주는 거, 그 다음에 입술 라인 수정 시에 적합하다. 요즘은 립라이너 많이 쓰진 않지만 예전엔 립라이너 안 쓰면 립스틱 안 바른 것처럼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요즘도 바르시는 분은 계속 바르시더라고요. 그 다음 립스틱은 우리가 가장 많이 쓰고 편하고 지속감 뛰어나고 그죠? 많이 쓰죠. 그 다음에 립 크레용이 있어요. 립 펜슬보다는 약간 두꺼운 형태인데 오일 성분이 적어서 좀 매트하다. 그다음에 립글로즈도 굉장히 많이 쓰죠. 입술 보습과 윤기 주고 볼륨감 있게 촉촉한 입술을 표현해주고 틴트도 요즘 많이 젊은이들은 착색제 그다음에 컬러 지속성이 좀 높다. 그다음에 음식을 먹어도 잘 안 지워지는 그래서 틴트를 많이 사용해요. 근데 이거를 단독으로 하면 조금 건조하기 때문에 글로스라든지 립밤을 같이 이제 이용하는 경우가 많고 그 다음에 립 틴트는 입술 중앙에 바르고 엷은 컬러로 이제는 바깥쪽을 뭐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 한다 할 때 틴트를 많이 쓰죠. 여기 보면 립밤 이런 형태도 있고 뭐 이렇게 동그랗게 바세린 같은 그런 형태도 있고요. 립 라이너 있고 요즘 가장 많이 쓰는 게 이 립스틱이고 쓰기가 제일 편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게 크레용 펜슬보다 조금 두껍다. 글로스도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이런 틴트도 많이 사용을 한다. 자, 립 메이크업 피부색에 어울리는 립 색상을 이제 보면요. 자, 핑크 계열과 베이지 계열로 이제는 2가지 계열로 나눌 수가 있는데 희고 투명한 피부, 그 다음에 희면서 붉은 피부가 있어요. 흰데 투명한 피부는 어떤 색깔이든지 무난하게 어울리죠. 흰 바탕은 뭐 다 어울리듯이. 그래서 핑크 계열이지만 여기서도 핑크, 퍼플, 그 다음에 차가운 레드 계열이 어울리고요. 흰데 약간 붉은 피부들이 있어요. 그런 피부들은 이제는 혈색을 완화할 수 있는 색이 어울리는데 누드 베이지나 은은한 파스텔 계열, 그 다음에 푸른기가 도는 와인이라든지 퍼플, 레드가 어울린다. 그 다음에 이제 베이지 계열에는 노르스름하고 약간 창백해 보이는 피부가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뒤뜬 선탠한 피부 같은 우리 동양인에게 제일 많은 채도가 너무 오렌지, 레드, 코랄 딱 그죠? 제일 잘 어울려. 핑크는 약간 둥둥 떠 보이는 느낌이 있어요. 근데 핑크 잘 어울리는 사람도 있지만 보통 이제는 이런 우리 아시아권의 이런 사람들은 거의 오렌지라든지 레드, 코랄이 가장 잘 어울린다. 그 다음에 조금 약간 황갈색 피부는 채도가 높은 오렌지, 레드, 그 다음에 브라운 계열 또 많이 이런 계열이 이제 어울린다. 그 다음에 이제 의상과 어울리는 립스틱 색상을 보면 예를 들어서 그린 계열의 옷이다. 그러면 오렌지나 브라운 톤. 그 다음에 레드 계열이면
레드톤이나 브라운톤. 블루 계열은 뭐 선명한 레드톤, 그 다음에 핑크톤, 뭐 와인톤. 퍼플이면 밝은 핑크톤이나 뭐 적포도 주색. 브라운 계열은 산호색, 팥죽색 계열의 핑크색, 그 다음 자주빛 또는 레드, 황갈색. 흰색이나 아이보리는 파스텔톤 느낌의 색, 그 다음에 장미톤의 립스틱을 쓰고, 검정 계열은 뭐 비교적 아무 색이나 어떤 색이든 다 무난하게 이제 어울린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